안녕하세요, 김촌입니다. 먼저 천공답사 후속 소식입니다. 또 이런 우연이 있을까요? 대통령실과 국방부 측이 천공 관련해 당당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무속인 천공이 한남동 대통령 관저 선정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핵심 증거로 꼽혀온 CCTV 영상이 삭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의겸 의원은 법사위에서 국방부에 육군 참모총장 공간 CCTV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더니 보존기간이 30일이라서 보관하지 않고 있다는 취지의 답변이었다. 국방부 답변을 보면 보존기간을 30일 기준으로 하고 있다. 영상 저장 용량이 초과되면 기존 영상을 새로운 영상으로 덮어쓰는 형태로 계속 저장된다. 결국 천공이 대통령 관저를 물색하는 과정에서 육군 참모총장 공간을 들른 것으로 지목된 기간에 CCTV 영상이 보존기간이 지나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31일 전에 간첩이 한남동 관저 들렀다 가면 CCTV 삭제돼서 몰랐다고 발뺌할 건가요? 또한 천공은 휴대폰이 없다는 이야기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부승찬 전 대변인, 나도 휴대폰을 2개 갖고 있었다. 단순 위치 추적으로는 안 된다. 결국은 천공과 주변 인물에 대한 조사와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천공은 다르다. 차라리 쿨하게 천공이 다녀가지 않았다고 하면 되는 걸 일면식이 없다거나 풍문이라는 말 자체가 아마추어 같다는 생각이 든다. 나는 점점 더 확신하고 있는 중이다. 책의 기록도 기록이지만 거기에 관계된 사람들의 이야기다 보니 확신을 가질 수밖에 없다. 군의 보고체계는 단순하지 않다. 어느 윗선까지 해야 할지 다 정해져 있다. 그런데 총장까지 올라간 사안이다. 그러면 이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개입했는지 생각할 수 있다. 충분히 확인했을 것이다. 부승찬. 그렇기 때문에 제2, 제3의 증언자와 제보자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 판결에 격노한 조선. 조선일보는 올자 신문사설에서 목적이 정당하면 불법도 무죄. 세상에 이런 판사가라는 제목의 뻔뻔한 사설을 실었습니다. 조선. 목적만 정당하면 어떤 불법을 저질러도 된다는 뜻인데 이러면 법이 무슨 필요가 있나. 어떻게 판사가 이런 판결을 내릴 수 있는지 놀라울 따름이다. 법원이 이성윤 검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이어서 서울신문까지 나서서 김학의 출국금지 위법하다면서 무죄라니라는 사설에서 아무리 긴급 상황이라고는 하나 적법 절차 원칙을 어긴 게 명확한 마당에 법원이 지나치게 느슨한 잣대로 면죄부를 준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크다. 반면 한겨레는 검찰 수사 과도했다라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관련해서 기훈님은 과거 한겨레에 김학의 긴급 출국 금지는 적법했나 강희철 기자 기사를 링크한 뒤 기훈님, 한겨레 법조팀 강희철 충실하게 검찰의 멍멍이 노릇을 하며 빨던 사건이 전부 무죄로 판결났다. 한겨레는 법조팀을 해체하고 상주 기자 시스템을 전면 없애라. 어디까지 망가질 것인가? 언제까지 던져주는 개밥만 먹을 것인가? 이제라도 발로 뛰며 창간 정신을 만든 기사를 써라. 그리고 강희철은 기자 때려치고 소설이나 쓰셔라. 자, 이렇게 언론들이 반성도 안 하는 상황에서 어제 이성윤 검사의 한마디가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성윤 검사는 어제 대놓고 포토라인에서 1심 무죄 선고 직후 이 사건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정치 행위에 맞서거나 검찰의 과거를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검사들과 검찰의 변화를 위해 노력했던 사람들을 정적으로 규정하고 수사와 기술을 정적 제거와 보복성으로 사용한 것이다. 이성윤, 윤석열 정치검찰이 오로지 국민을 위해서가 아니라 특정 세력이나 사익을 위해 수사하고 기소하는 것이 아닌가 심히 의심이 든다.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김학의를 이성윤으로 바꾸든 이규원을 김학의와 뒤섞여놔도 진실은 달라지지 않는다. 관련해서 커뮤니티 등에서는 현직 검사 입에서 나온 말이라 이 측들이 이재명 관련 글들을 더 많이 올리며 덮으려는 듯하네요. 바로 이재명은 정치 보복과 정적 제거, 현직 검사 입에서 나온 이 프레임이 먹힐까봐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들리는 소문으로는 검사들이 이재명 관련해서 이걸로 기소를 어찌하냐고 누가 총대 맬 거냐고 서로 떠넘기게 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네요. 그래서 더 오늘자 신문에서 이 판결에 대해 발악을 하고 있나 봅니다. 활용당했다는 김건희 계좌 10억 수익도 창출당한 건가? 이어서 대통령실이 계좌가 활용당했다며 기이한 해명을 한 가운데 김건희 수익을 직접 계산한 뉴스타파 시민보 기자가 등판했습니다. 시민보 기자는 당초 김건희 계좌 연루를 부인했던 대통령실 해명이 진일보했다고 평가하면서도 김 여사가 이용당했을 뿐이라는 주장에는 의문을 표했습니다. 시민보, 해명 자체는 진전됐다고 본다. 과거에는 아예 2차 작전에서 김건희 여사가 매수했다는 사실도 인정하지 않았다. 이제는 더 이상 그건 부인 못한다. 계좌 활용당했다. 그리고 매수 유도당했다라고 해명했는데 저는 그 생각이 들더라. 그러면 이분이 수익 창출도 당한 거구나 라고 생각했다. 심 기자는 앞서 김건희가 17억 원을 2회 전에 10억 5천만 원의 수익을 봤다고 계산한 점을 언급하며 심 기자,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계좌를 누군가한테 빌려줬는지 안 빌려줬는지 잘 모르고
하여튼 누가 뭐 한다고 해서 응응했는데 내 계좌에 돈이 10억 원이 불어나 있는 수익 창출을 당하신 건가? 또 신 기자는 대통령실의 거래일 관련 해명은 사실과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심 기자, 8거래일밖에 거래 안 했다. 2010년 10월 28일부터 12월 13일까지 5일간 매도하고 3일간 매수한 것이 전부다. 3일 매수가 어떻게 주가 조작 관여냐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깜짝 놀랐다. 왜냐하면 지금 대통령실에서 얘기한 숫자가 틀리다. 이건 판결문에서 유죄로 인정된 거래만 센 것이다. 전체 매매는 저희가 세어봤다. 그 기간 대통령실이 특정한 기간이 한 달 반 정도 되는데 한 달 반 동안 19거래일을 거래했다. 대통령실이 내놓은 해명이 눈 가리고 아웅일 수밖에 없는 더 중요한 이유는 액수를 말하지 않은 것이다. 때문에 거래일 해명이 틀릴 뿐더러 해당 기간 거래 규모를 볼 때 거래일이 적어 조작 가담으로 보기 어렵다는 대통령실 해명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입니다. 뉴스타파 시민보 기자가 하나하나 짚으며 팩트 폭격하니 이제 또 대통령실이 어떤 진일보한 변명을 내놓을지 기대가 될 정도입니다. 이런 식이면 검찰 존재 이유도 없고 법도 지킬 필요가 없겠네요. 번외 조선일보가 현재 신난 이유. 빵발님은 조선일보의 무조건 반일은 노, 항일영화 줄줄이 흥행부진 기사를 링크한 뒤 자국영화가 대박나 신난 조선일보를 돌려갔습니다. 일단 조선일보 기사를 보시면 조선, 영화 흥행을 돕는 재료로 꼽히는 항일 반일이 국장가에서 좀처럼 먹히지 않고 있다. 항일 영화들이 지난해 여름부터 줄줄이 흥행부진에 빠진 것이다. 코로나 이전인 2010년대에는 명량, 밀정, 봉오동 전투 등 일본을 적으로 설정한 영화 대부분이 큰 수익을 올렸다. 조선, 최근 항일 영화가 잇따라 초라한 성적표를 받자 극장가에서 무조건 반일이나 노제 팬이 통하던 시대는 끝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영화시장 분석가 김용호 씨는 상업 영화들이 애용하던 기존 항일 소재는 앞으로 시장을 이끌 20, 30대 관객에겐 호소리 크지 않다. 과거에는 일본을 이기고 싶다는 심리가 흥행을 도왔지만 요즘 젊은 관객은 그 단계를 넘어 그 기기를 잃었고 일본을 바라보는 시선에 여유가 생겼기 때문이다. 조선, 액션 2스푼, 반일 1스푼, 눈물 1스푼을 넣는 과거 요리법을 우려먹지 말고 젊은 관객들이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지 변화한 풍향을 파악해야 한다는 뜻이다. 아니 독립운동 소재의 영화를 반일 영화라니 역시 조선일보답습니다. 영화를 못 만들어서 그렇지 거기다 코로나 영향도 있고 비용도 늘었는데 무조건 갖다 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이 났나 봅니다. 관련해서 포털 댓글은 조선일보, 한국 영화 자체가 잘 안 된 지가 오래된 건데 이걸 반일 때문이라고 엮는 클라스. 역사적 사실을 반일이라고 부르는 것 역시 조선일보답구나.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